한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한테서 또 뭐 시설이 좋다면 더 좋을 거고 또 비용이 저렴하다면 금상첨화일 거고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고려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전에 보면 유치원은 좀 더 교육에 초점을 뒀고 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 네. 보육 쪽에 이제 관심이 둬서 부모님들 중에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치원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제 유치원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몇 년 전에 지금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공통적으로 누리과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을 하고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만 한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걸 통일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전부 다 그 누리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과정도 유치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공통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거주지하고 관련해서 어느 곳을 보내더라도 이제 동등한 그런 그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근데 이제 유치원을 이렇게 무작정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립 유치원이 없는 곳이라든지 네. 어린이집 시설조차도 받기 어려운 것 그러면서도 학교 교실에 여유가 있는 곳에는 병설 유치원을 만들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무한정으로 늘기는 어려워서 네. 지역마다 그렇게 조금 다소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들의 고충을 좀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늘려주시는 쪽으로 마음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네. 자, 오은영 박사님. 우리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이 시기에, 이 영유아기, 이때 그 교육과 보육,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 교육이 뭐 하여튼 백년지 대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긴 여정을 떠나는 거거든요. 적어도 최소한 20살까지는 우리가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운동화끈을 단단히 매야지만 오래 걸을 수 있듯이 이 유아교육은 모든 교육의 가장 첫 단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 시기에 뇌가 급성장하거든요. 이때 아주 모든 기틀을 단단하게 만들어놔야 될 뿐만 아니라 이때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또래관계뿐만 아니라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 발달을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아이들이 사람들하고 지내는 가장 기본을 이때 만든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집 같진 않겠지만 집처럼 그래도 편안하고 그래도 건강한 어떤 보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질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선생님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이끌어 주신다면 이제 그것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늘 양산을 하다 보면 이제 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을 확보하되 이제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까지 걱정스러운 게요. 이제 그 유아 아이들을 사교육을 시켜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얼마 전에 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통계 자료를 냈는데 0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이 하는 사교육비가 2조 7천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더 많이 시키려다 보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 더 잘 되라고 너무 일찍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사실 거기서 따르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개인이 아이를 잘 가르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이러한 유아들의 그 사교육, 조기 교육 열풍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정책적으로는 좀 어떤 그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정말로 또 여쭤보고 싶었었던 많은 엄마들이 여쭤보고 네. 싶었던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신 것 같더니요, 장관님. 조기 교육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경험을 하셨다면서요. 뭐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예.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아이들의 첫 번째 선생님, 제일 중요한 선생님은 엄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키울 때 꼭 그렇게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이를 돌봐야 교육이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엄마가 돌볼 때 제일 거기서도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놀 때 교육 활동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질적으로 좋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왠지 이제 많은 엄마들은 어디에 좀 맡겨야 교육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그런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사교육기관은 사실은 교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비싼 돈을 내고 보내면은 교육이 잘 될 걸로 그냥 믿어버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로 엄마가 제일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던 얘기는 그렇게 유아 단계가 아니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외국에 연수를 나갈 기회가 있어서 그때 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더랬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영어를 참 잘합니다. 예, 그때 이제 한 2년 정도 나가가지고 영어를 그때는 초등학교에서는 가르치질 않았을 그렇죠. 때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나갔으니까 정말 영어의 바다에 풍덩 빠뜨려 버렸죠. 네. 그래서 지내니까 그때 이제 영어를 습득해서 지금까지도 영어를 잘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둘째 아이가 아직도 자, 요번에 어디를 좀 갔다 오자. 어느 쪽으로 해서 갈까? 그러고서 이제 광주를 얘기를 하거나 대구를 얘기하거나 부산을 얘기하면 이게 어딘지를 아직도 잘 모릅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한 때가 됐는데도. 예.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러고 봤더니 그 아이가 외국에서 생활할 때 그때가 우리 학교에서 그 지리에 그걸 배울 때입니다. 네.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나니까 그 부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빠져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기 영어 교육이 좋다 이래가지고 영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심지어는